한 주간 국내 자동차 소식을 리뷰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이죠. 바로 국내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총 5가지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바로 친환경 차 보급 촉진을 위해 전용차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 및 관련 업계에서는요, 지난 6일 환경차에 버스 전용 차로를 진입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9월에 발의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내놓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은요, 친환경차의 버스 전용차로 진입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차가 또한 대중교통 못지않게 배기가스 저감이나 연료 소비 총량 감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이용 촉진의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게 이유라고 합니다. 나아가서요, 전용차로의 목적 자체가 버스와 같은 다인승 이동 수단의 속도를 높여 배기가스 감소는 물론 국민들의 편리한 이동권 확보에 있다고 봤을 때 친환경 차도 용도로만 보면 해당 역할이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 버스 업계의 반응은 차가운데요. 전용 차로가 있음에도 여전히 혼잡을 피할 수 없어 배차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데다 수용자의 잦은 진출입은 오히려 버스의 이동 속도를 낮춰 혼잡도를 증가한다는 게 반대 이유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한번 추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2016년 4년 전에 친환경 차로 버스 전용차로 운행을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허용하자 이제 버스 업계에서 강력히 반대하면서 당시 토론회조차도 무산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좀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2016년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해 버스 전용차로를 진입을 허용한다는 의견에 버스 업계가 강력히 반대하면서 또 무산이 됐고 또 운행 증가가 일으킬 혼잡과 정체는 버스의 사고율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논리로 반대했는데요. 사실 이번에는 이제 정부와 제조사 등은 탄소 감축 차원으로 해외에서 이미 활성화된 제도이며 국내는 아직 친환경차 보급이 아직 적어 혼잡과 정체를 유발할 만한 수준이 아닌데다 모든 친환경차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부유층 혜택이 아니라고 현재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측의 결론은 현재 못 내리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이 친환경차 버스 전용차로로 진입은 이제 차원이 다르다는 게 업계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기후변화에 따른 보호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반면에 보조금 등은 단기적으로 좀 줄어나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친환경차 확산을 위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운행 혜택이고 여러 혜택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버스 전용차로 이용이라는 시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 발의가 되는데 과연 국회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일단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개소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올 12월 달까지 이번 달까지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을 올해 종료가 되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19 여파가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커지면서요. 최장 6개월 추가 연장할 것으로 현재 관측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하폭은 현행 30% 수준에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그래서 개소세는 2018년
중순부터 지난해 말까지 기존 5%에서 30% 인하한 3.5%로 적용하다가 올 1월부터 6월에는 인하폭을 70%까지 확대해 1.5%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또한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면서 올 연말까지 혜택을 연장하면서 인하폭을 30% 수준으로 수정, 지금은 3.5%의 개소세가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개소세 인하에 따른 효과가 크다고 보고 내년 6월까지 혜택을 한 번 더 연장하려는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하고요. 인하폭은 30% 유지하는 방안과 70%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지만요. 전자 앞쪽에 30% 유지가 좀 유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70% 인하는 조세 특례법을 개정해야 돼서 물리적인 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개소세 자체를 폐지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국회에서도 자동차는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라 관점에서 특정 차종 혹은 모든 차종에 대한 개소세 전면 폐지를 담은 조세 특례법 개정안이 잇따라 지금 발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정부는요, 이 세수 감소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폐지될 경우에는 세수가 1조 5천억 정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연장에 대한 결과는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현대차 이야기입니다. 현대차와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이 수소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하는 발전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확대를 하고 수소사회를 조기 구현하는 데 앞장선다는 계획인데요. 지난 8일 현대차 환경기술연구소에서 LS 일렉트릭과 이 같은 MOU를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MOU는요,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과 사업화를 다각적으로 추진하는 현대차와 최근 연료전지 기반의 발전 사업을 확대하려는 LS 일렉트릭의 뜻을 모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이 시스템의 핵심 기술과 양산차 또 양산 경험을 보여갔고, 또 LS 일렉트릭은 전력계 토막, 통합 솔루션 운영과 각종 전력기기 양산을 담당해온 만큼 양사의 시너지가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과 기술 지원을, LS 일렉트릭은 이제 발전 시스템 제작과 통합 솔루션 구축을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범 사업용으로 발전 시스템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필요한 시기에 즉시 출력 조절이 가능한 발전 시스템을 개발해 건물 또 산업용 비상 발전과 전력 피크 대응, 전동화 확산에 따른 전력망 부하 작업,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전력 수급 변동성과 전력망 불안정 해소 등을 기대할 수 있어 향후 점진적으로 수요가 증대될 것이라고 현대차는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지난 10일부터요, 초과속 운전자들은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가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속교통사고 사망률은 일반 교통사고의 14배에 달하는 만큼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대전지방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요,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은 68.4건당 1명인 반면 과속교통사고 사망률은 4.9건당 1명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60km 초과 운전 시 범칙금 12만 원이 최대 처벌 기준이었는데요.
하지만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규정 속도보다 100km가 넘는 초과속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적발이 된다고 하면요, 1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에 반발하는 누리꾼들도 적지 않은데요. 한 누리꾼은 자동차의 성능은 나날이 높아져 가는데 제한 속도를 계속 줄인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한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또 다른 누리꾼은 자동차들의 운행 제한을 낮추는 것이 아닌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 문화 확산과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운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도 많은 찬성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찰청 관계자는 초고속, 초가속 운전은 도로 위에 흉기와 같다.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국토부와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 이야기인데요. 같이인데요. 바로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가 울산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울산시는요, 국토교통부와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를 울산에 구축하기로 협의를 하고요. 내년 당초 예산에 사업비 2억 원을 우선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안전인증센터는요, 총 사업비 270억 원, 국비 190억 원과 시비 80억 원을 들여 울산시 북구 일원에 2만 4천 미터 제곱의 부지에 2024년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센터에는요, 수소 전기차 안정성 인증 및 시험, 장비 9종 구비가 된다 하고요. 또 수소차 안전인증 전문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 센터에 입주해 사업을 주관을 한다고 합니다. 생산 유발 효과는 790억 원에 달한다고 시는 설명을 했고요. 시는 2030년까지 수소차를 6만 7천 대로 확대 보급하고 수충전소를 현재 5곳에서 60곳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울산시가요, 6월 말 기준으로 수소차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는 이 센터가 조성이 되면 울산과학기술대학 기술원, 그리고 미래차 연구소, 그린카 기술센터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자동차 전후방 산업 원스톱 지원 체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오토텐더가 준비한 국내 자동차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요, 현재 네이버와 티스토리, 팟빵과 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요, 모터스포츠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류 유추가 해주시면 감사했고요. 디지털 구독, 팟빵과 파티에서 구독 및 후원, 마지막 유튜브에서는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국내 모터스포츠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꼭 실천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